피인용 상위 10%에 드는 중국 논문이 미국 논문보다 70%가 많았다고 합니다. 챗GPT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간의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경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당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의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지만 서구권과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국이 우리를 매우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는 중국이 G1이 되는 순간 우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특히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래 기술을 선점해야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전략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의 AI 기술이 10년 이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과학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등 AI 부분에서 꽤 잘 나가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가 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은 나라의 비전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에 반하는 행동은 철저히 검열합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무언가를 마음먹고 한다는 건 거기에 정말 많은 자본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국가대표팀을 선정했다고 하고 기업들에게 연구진행 및 오픈 플랫폼 구축이라는 과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술 개발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지시하는 모양이죠. 우리는 이 방식이 되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선 가능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G2까지 올라온 경험이 이미 있고 그걸 봐온 국민들은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중국의 AI 관련 논문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논문의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질도 아주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피인용 지수가 높다는 건 논문을 인용한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학자에게 주목을 받았다는 뜻인데 피인용 상위 10%에 드는 중국 논문이 미국 논문보다 70%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지식만큼은 중국이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중국에선 AI 기술을 탑재한 안경을 쓰고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바로 파악하는 이걸로 범죄자를 잡아내는 그런 기술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 문제로 절대적으로 반대하겠죠. 근데 중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높은 기술력은 여러 가지의 노력도 있었지만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시되는 체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중국은 평생을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고 능력에 따른 채용을 예전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능력이 없는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고 네가 똑똑하고 현명하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는 다르게 꽤나 선진적이고 개방된 시스템을 일찍이 보유한 나라였고 적어도 우리보다 300년 전에 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도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중국에 들어오다 보니 세계의 중심엔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본격적인 암흑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청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에 대해 한계 항만 개방하는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게다가 정부는 부패해 있었고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무역 손해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항구를 개항하게 하고 불평등 조약까지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청일 전쟁에서도 지고 많은 영토를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했고 반서방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자신들보다 훨씬 작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보다 강력해진 것을 보고 우리도 서양에게서 배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적극적으로 서양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1872년 유미유동이라는 중국식 조기 유학 프로젝트로 120명의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군사, 항해, 의학, 천문학 등등 많은 과목을 배워오게 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걸었던 조건은 귀국을 명하면 즉시 돌아올 것,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것, 학업을 마친 후 미국 직장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50명이 하버드, 예일, MIT 등등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이 유미유동이 성공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중화민국의 초대 총리를 배출하는 등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나라의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들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첫인 계획이라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중국으로 돌아오면 더 많은 급여를 줄게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산업 스파이 같은 행동을 하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있었고 많은 비판을 받아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모조품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일단은 배우고 다시 세계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대외적으로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내적으로 결속을 다져서 미국을 꺾는 것, 이것에 몰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중국은 이 기술 경쟁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안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많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통합을 저해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등 우리의 기존 가치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중국의 기술 개발이 과연 인류를 위함인가? 그들의 패권국에 대한 욕망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순수하게 인류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회사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은 회사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을 빼내오기 위해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나라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쓰일지 아니면 그들에게만 이롭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